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강남 ETF입니다. 주말의 시간이 조금씩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잘 쉬고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내일부터 다시 주식시장이 열리게 될 텐데 쉽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모두가 자신이 투자하는 좋은 투자 종목을 믿고 좋은 투자를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미국 테크 탑10 ETF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최상위 기술주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인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상품을 운영하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사이트로 가서 지난 3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의 편입 상황을 내려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편입 종목에 대해서 변화는 없는 상황이지만 곧 공지가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이번 3월에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이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번 조정장으로 인해서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큰 변화가 있었죠.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미국 테크 탑10 ETF에서 하위에 편입된 종목들은 전부 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편입 종목에 대한 리밸런싱 공지가 올라오면 전달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스닥 기술주 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ETF죠.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에 대한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상품을 운영하는 삼성자산운용의 사이트로 가서 지난 3월 11일을 기준으로 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의 편입 상황을 내려받았습니다. 미국 팡플러스 ETF의 경우에는 편입 종목을 잘 바꾸지는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트위터를 편출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편입한 이후로 계속해서 같은 편입 종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특징을 가지기도 한 두 ETF인데요. 현재 상태는 7개의 편입 종목은 같고 각각 3개씩 넷플릭스와 중국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를 담고 있느냐 아니면 미국 기업만을 담고 있느냐의 차이와 함께 미국 팡플러스 ETF는 동일 가중으로 투자가 된다는 점,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 ETF는 시가총액 상위 가중 방식으로 투자가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환해지의 여부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현재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의 평균 PER의 수치는 42배라는 점과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의 평균 PER의 수치는 비슷한 43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최고의 우량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우량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항상 많이 몰려서 다소 비싼 주가에 대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 종목들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에 걸맞는 실적들을 내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런 우량주 기술주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주가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었던 만큼 기업에 조금이라도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크게 급락을 하는 것 또한 피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되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실 2차전지 테마의 ETF나 반도체 테마의 ETF와 비교를 한다면 현재 최고의 우량한 기업들에 대한 평균 PER의 수치가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최근 몇 년간 그 성과가 뛰어났던 2차전지 테마의 ETF들은 먼저 너무 앞서 나간 주가 때문에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평균 PER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반도체 테마의 ETF들은 정말 거품이 없이 4차 산업의 필수 기술인 만큼 항상 꾸준하게 잘 성장을 하면서 그 성과도 꾸준하게 잘 내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시장에서의 성과가 좋기 때문에 시장이 정상화만 된다면 거품이 없는 반도체 ETF들은 그 성과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가장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주에 투자하는 ETF들은 현재 주가가 너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도체 ETF들처럼 거품이 아예 없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을 유지하면서 항상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투자 자금이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미국 테크 탑10 ETF와 같이 최상위 우량한 기술주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다소 욕심을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패시브 ETF라는 장점 때문에 언제나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지난 과거의 성과를 살펴봤을 때 다소 변동성이 높은 것만 내가 잘 이겨낼 수가 있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투자의 한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지난 11년간의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반도체 테마의 ETF들은 그 성과가 기복이 없이 시장의 조정장만 아니라면 보시는 것처럼 꾸준한 성과를 보였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미국 상위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성과가 크게 좋았다가 조금 진정이 됐다가 다시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진정이 됐다가 하는 그 변동성이 다소 높은 편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이 다소 높은 변동성만 주의를 하고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인내하면서 투자를 해 나간다면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가져갔을 때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시장이 좋았다가 좋지 않았다가 하는 그런 흐름들을 잘 파악하고 이용해 가면서 어차피 우상향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투자 종목들은 계속해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수량을 한 주라도 더 모아가기만 한다면 결국 끝에 가서는 훌륭한 자산의 불림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듯 제가 믿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는 작년인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ETF에 포함이 된 기업들의 연구개발 R&D 투자에 대한 평균 금액은 138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요. 이는 나스닥 지수 평균치인 2억 6천만 달러보다 50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물론 시가총액과 매출이 다른 나스닥 기업 대비해서 큰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개발 R&D에 투자한 기업에는 아마존닷컴과 알파벳,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포함되어 있고요. 매출 대비 기준으로 보더라도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에 포함된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은 매출 성장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 통념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대형 기술주 기업들은 그러한 편견을 깨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미래를 위한 혁신 성장 테마를 이끄는 기업들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발굴해내기 때문인데요. ETF에 편입된 10개의 기업마다 주요 성장 동력은 다르겠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황금알을 낳을 수가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기 때문에 올해인 2022년 매출 컨센서스에서 그 기대감을 계속해서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최근에는 힘든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죠. 물론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이나 우리들의 예상을 벗어나서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더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은 다시 우상향해서 올라갑니다. 시장이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시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크고 작은 변동성을 우리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올라가기 전에 한 주라도 더 좋은 주식을 사서 모아가면 되는 거고요. 매번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때가 기회였는데 하고 후회하는 투자자가 되지는 말고 항상 이런 위기를 반대로 기회로 삼아서 좋은 투자를 이어나가는 투자자가 되어야 우리들은 결국엔 끝에 가서도 웃을 수가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의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수량을 모아 나가느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 같은 금액,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큰 조종장에 용기 있게 분할 매수로 수량을 모아나간 투자자들하고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그 수량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있을 거고요. 저는 같은 기간, 같은 금액, 같은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수량을 모으지 못한 투자자가 되기는 싫기 때문에 항상 제가 세운 투자의 기본 원칙들만 되새기면서 좋은 적립식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자신이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종목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스스로가 믿지 못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투자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는 없겠죠.
우리 주변에는 정말 안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성적을 기대할 수가 있는 좋은 투자 종목들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을 잘 버티면서 꾸준히 모아간 수량만큼 다음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는 우리 모두가 웃으면서 온전하게 모든 수익을 누리게 되었으면 한다는 마음을 전해보고 싶고요. 당연히 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나 내 수익률이 몇 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쉬울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당장에 뺏어 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닌 이상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요. 다시 몇 년 전에 주가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싸게 내가 더 수량을 모을 수가 있는 기회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웃으면서 이 상황을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주말의 시간 역시 즐겁고 기분 좋게 보내시다가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